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 좀 만만했나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1번 실수의 성질이라고 했죠. 자, 문제를 먼저 보면은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분모 분자에는 분수로 주어져 있고 분모 분자가 xy 분자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수의 최대값이라면은 분자는 되도록이면은 크게 하고 분모는 되도록이면 작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뭔가 하면은 실수는 제곱을 시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분자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분자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크게 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자를 가만 봤더니 앞에 세 개의 항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어버리고, 그 다음 두 개 항은 플러스 30 x 플러스 y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75라는 꼴이 되었는데,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을 큰 한 문자 묶음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다시 인수분해 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5의 제곱, 숫자 부분은 마음대로 조절해서 300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분자의 경우는 x 플러스 y가 15가 되게 하면 내가 0이 되어버리고 300이 가장 큰 값임을 알았습니다. 분자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크게 되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300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값임을 알았다. 어떨 때? x, y 합이 15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분모를 보겠습니다. 분수식의 경우 가장 크게 되도록 하는 분자는 크게, 분모는 작게 하면 됩니다. 분모도 봤더니 앞에 세 개항을 봤더니 인수분해 되기를 완전 제곱글로 인수분해 되어버리네요. 3x-2y의 제곱 플러스 12라는 꼴이고, 나 이 값이 0이 되어버리면, 즉 x-2y 값이 0이 되어버리면 12가 가장 작은 값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되었어요. 옳지. 따라서 합이 15가 되고 x-2y가 0이 되는 xy가 존재하는가 먼저 살펴봤더니 간단한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저 x라고 하는 값을 10이라고 하고, 그리고 y를 5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분모는 제일 작은 값으로 12, 분자는 제일 큰 값으로 300, 그리고 300 나누기 12를 계산했더니 25라고 하는 최대값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2차식의 경우, 그리고 실수의 경우 제곱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였고, 저 분수식의 값이 최대인 경우는 분자는 되도록이면 크게, 분모는 되도록이면 작게 해주면 된다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삼각형의 닮음과 넓이라고 했죠. 자, 정사각형 ABCD에서 변 AB 위에 점 P와 AD 위에 점 Q가 있는데, AP, AQ 길이는 같고 AB 길이의 5분의 1이다. 자, 그러면 A에서 선분 P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죠. 그러면 AP, H의 넓이가 20일 때 삼각형 HC의 넓이를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이쁘게 그려왔습니다. 자, A, B, C, D라고 하는 정사각형인데 한 편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AP라고 해서 P라고 하는 점을 잡았고, AB 길이에 얼마? 5분의 1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나를 T라고 놓고요. 나를 4T, 그리고 나를 5T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AQ 길이 또한 똑같이 T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4T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수선의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가 20이라고 했을 때에 삼각형 QHC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도형의 크기 모양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뭔가 변의 길이의 비율 같은 것이 있죠. 그럼 혹시라도 APH라는 삼각형과 CQH라는 삼각형이 혹시 닮은 꼴이 아닌가?
닮은 꼴이라면 2배로 닮았다면 넓이는 4배가 되고 10배로 닮았다면 넓이는 10배 제곱은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닮은 꼴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선의 발이라고 해서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표시해 볼까요? 그럼 나는 동그라미이고요. 동그라미와 x의 합은 90도. 따라서 나도 x입니다. 그래? 자, 그런데 A, P, D를 봤더니 T 대 OT, 1대 5입니다. 닮은 꼴이기 때문에 나를 S라고 놓으면 나도 OS가 돼서 이와 같은 꼴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놈의 삼각형 T 그리고 X라는 각 S. OTX가 OS. 사이드 앵글 사이드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꼴임을 알았습니다. 몇 배요? 1대 5, 5배의 닮은 꼴임을 확인했어요. 옳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닮은 꼴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을 봤더니 X하고 OS에 해당하는 요놈의 각을 동그라미를 크게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이 각도 같을 것이고요. 자, V자로 표시한 것과 더해서 90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V 90, 나도 직각삼각형임을 알았습니다. 옳지. 이와 같이 되었네. 자, 그 다음은요. 이 길이를 U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H, Q 삼각형과 D, H, C라는 삼각형은 닮은 꼴이고 그 닮은 비가 1대 5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OU가 되어버립니다. 옳지. 그러면 U라는 변의 길이, OU라는 변의 길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1대 5입니다. 그러면 나도 1대 5이고 1대 5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나는 닮은 꼴임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 그래, 닮은 꼴이네.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AP 길이, 이 작은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T. 그 다음에 이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봤더니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T, 5T. 그럼 빗변 길이는요, 루트 41T가 되어서 닮은 비가 1대 루트 41임을 알았습니다. 옳지. 그럼 끝났죠. 따라서 삼각형 HCQ의 넓이는 41배가 되어야 된다. 뭐에? 이 작은 삼각형, 그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0이었고요. 따라서 나는 820이라고 해서 찾아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많은 계산이 없죠. 뭘 이용했습니까?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닮음을 찾아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냈습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이 그림이 주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KMO에서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문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장에 맞는 그림만 올바로 찾아내면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인데 13번과 14번은 수에 대한 문제 계산인데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까요? 정수 계산이고 규칙 찾기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죠.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0이 아닌 실수 A1, A2, A20 20개의 0이 아닌 실수가 존재하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x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A1은 2이고 A2는 1이고 세 번째 A3는 x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4 이상 20 이하의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n번째 값인 an은 an-3 플러스 an-1, an-2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학생이 풀기에 좀 많이 어려워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래, 선행학습한 친구들이 많은 애 고등학교 수학 1의 수열입니다. 수열이라 그래서 수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규칙입니다. 규칙만 찾으면 돼요. 옳지.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이 식을요, 분수식은 좀 귀찮기 때문에 나를 양변에 곱해서 식을 새로 다듬어 봅시다.
그랬더니 an-2 곱하기 an-1 곱하기 an 나란히 주어져 있는 세 개의 수의 곱이네요. 그 다음 나 곱했기 때문에 저기에 또 가져다 넣었더니 an-3 곱하기 an-2 곱하기 an 그 앞에 세 개의 나라는 곱이에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20개의 값이 있는데 20개의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양의 정수가 아니면 0이거나 뭐 마이너스 값인데 자, 이 규칙에 의해서 봤더니 나는 바로 그 앞에 한 칸 밀려서 세 개를 나란히 곱하고 이와 같이 했어요. 옳지? 그러면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는 얼마인가? A1, A2, A3의 곱을 봤더니 2X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는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에 4를 대입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놈 A1, A2, A3의 곱인 2X에다가 2의 4승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천 이하의 양의 정수 무엇을 가져다 주더라도 이 값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A4는 0이 아닙니다. 0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되네. 그 다음 것도 또 볼까요? 그 다음 거 봤더니 A3, A4, A5 이 규칙 찾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나 요놈은 앞에 요놈에다가 2의 X, 2X 플러스 2의 4승 마이너스 2의 5승입니다. 그런데 요놈은 살짝 계산해 봤더니 이 x에다가 2의 4승 마이너스 2의 5승 하면 2의 마이너스 2의 4승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와 죄송합니다. 2x 마이너스 16 이와 같이 됩니다. 옳지. 선생님 x가 8이었다면 내가 0이 되어서 a5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x는 8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x가 8이라면 내가 0이 되어서 0이 아닌 실수 20개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 8은 아니네.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x 중에서 8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개가 빠져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되네. 알았어요. 그 다음 A4, A5, A6을 계산하였더니 요놈에다가 2x 마이너스 16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2의 6승인데 0보다 커요. x의 천 이하의 어떤 양의 정수를 넣더라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걸로 또 볼까요? A5, A6, A7이라고 해서 그 다음 거는 요놈에다가 2x에다가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2의 6승에다가 마이너스 2의 7, 이 규칙에 대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계산했더니 2x 마이너스 80이 나와버립니다. 어라? 2x 마이너스 80이라고요? 그래. 2x 마이너스 80인데 x가 예를 들어서 40이었다면 내가 0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요놈이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x는 40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럼 뭔가 이제 규칙을 발견을 했나요? 자, x가 8이면 다섯 번째 놈이 0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x8은 안 된다. 그리고 x가 40이면 일곱 번째 있는 놈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x가 40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일곱,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요, 하나 또 밀어가지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라고 하면은 그 앞에 여기까지 2x-80에다가 플러스 2에 어떻게 해요? 8승 마이너스 2의 9승이 되었어요. 자, 이놈도 계산해야 돼요. 이놈을 쪼록 계산했더니 2x 마이너스 계산해 왔습니다. 2x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336 이렇게 나와요. 옳지. 그럼 이것도 알았습니다. x가 예를 들어서 168이었다면은 0이 되어버리고 아홉 번째 놈이 제로가 돼요.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서 8은 안 된다, 40도 안 된다, 168도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하나씩 찾아서 제거를 시키면 되겠네. 자, 그 다음은 또 봤더니요. 9번째 것, 10번째 것, 11번째 것이라고 했더니 2x-336, 고등학생처럼 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학생을 위한 경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 수준으로 그냥 제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2의 10승에다가 마이너스 2의 11승이. 자, 이것도 계산해 봤더니 나는2x 마이너스 1360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것도 알았어요. x라고 하는 값이 요것의 절반 값에 해당되는 거요. 680이었다면 내가 0이 되어버리고 요놈이 제로가 되어서 0이 아닌 20개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선생님 더 내려가 봤자 이 뒤에 남는 이 부분이 지금은 16, 80, 336, 1360, 2000을 훨씬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1000 이하의 양의 정수에 더 이상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까지 끝 되었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의 개수는요. 8과 40과 168, 682 3개의 값을 제외해버린 4개의 값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1000개에서 4개를 빼버린 996개입니다. 예, 이놈이 답인데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자, 이 문제는 규칙 찾기입니다. 주어진 이 관계식을 적절히 이렇게 변형을 시켰느냐? 그 다음은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x에 대한 식으로 3개의 수의 곱을 만들어 봐라. 만들어 봤을 때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x 중에서 그 값이 0이 되도록 한 x가 있느냐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 놈이 있다면은 0이 아닌 20개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빼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개에서 4개를 빼버린 996입니다.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형님들에게 제시하더라도 풀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 다음부터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세제곱수의 성질인데 제곱 정도로 해서 숫자를 좀 작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24도 있고 세제곱도 있고 해서 숫자가 너무 커서 규칙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고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기호 a는 a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라고 했는데 저는 저 기호 a를요 몫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m 세제곱 나누기 2024 그 값을 넘지 않는 이거 분해 요거 넘지 않는 것이라면 m 세제곱을 2024로 나눈 몫을 뜻하는 거예요. 지난 봄쯤인가 제가 이 겨울에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올린 KMO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때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몫이라는 말을 제가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m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n의 값은 몇 개인가? 그놈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2024도 크고 세제곱도 너무 큰 수예요. 그래서 간단한 경우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아무 숫자를 제가 넣고 있어요. 10분의 4, 10분의 7, 그리고 10분의 12, 10분의 25, 10분의 47, 10분의 69 이렇게 숫자를 임의로 넣고 쭉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라고 하면 1을 10으로 나누는 몫이니까 0입니다. 마찬가지로 10분의 4, 0.4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니까 4를 10으로 나누는 몫이니까 제로입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입니다. 나 1이고요. 나는 2가 되었고요. 그 다음 나는 4가 되었고 나는 6이 되었고 자, 가만 한번 관찰해 봅시다. 뭐 발견한 것이 있으면 예, 선생님 있습니다. 여기 요놈의 값의 차이를 봤더니 분모인 10보다 커요.
그 차이가 10보다 커요. 10보다 클 때는 그 15로 나눈 몫이 앞에 있는 것과 달라집니다. 그런데 앞에 이런 경우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물론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같아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수도 한 번 더 넣어볼까요? 예, 여기 뭐 다른 것도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6이라고 해봅시다. 제로고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1이라고 해봅시다. 1입니다. 같아지잖아요. 10이라고 12의 차이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우린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양의 정수 n의 개수이기 때문에 아니다. 같은 건 두 번 세면 안 돼. 달라지는 것은 한 개, n값 하나마다 분자 한 개씩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중간에 빠진 값도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옳지.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m 세제곱, 천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 세제곱의 값을 쭉 나열했을 때 그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차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 예, 그래서 다음 같은 거 어려워요. m 플러스 1의 세제곱과 m 세제곱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세제곱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세제곱 전개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의 인수분해 전개 공식입니다. 중학교까지는 2차식입니다. 그런데 KM은 고1까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개시켜서 식을 다듬었더니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 이와 같이 되었다. 자, 두 개의 차이가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분모인 10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는 그 차이가 2024보다 작은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 값이 2024 이 분모보다 큰 경우가 언제부터인가 확인을 해보죠. 이건 하나는 숫자를 넣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25 곱하기 m에 25를 넣었어요. 26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계산해야 됩니다. 1951이라고 해서 2024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 곱하기 26 m값이 26을 넣어봅시다. 그럼 곱하기 27 플러스 1이라고 계산했더니 나는 2007이라고 해서 2024보다 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뭘 알았는가 하면은 m의 값이 1부터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쭉 해서 25의 세제곱이 있고 26의 세제곱이 있고 27의 세제곱 쭉 해서 1000의 세제곱까지 있습니다. 그때 가만 봤더니 25 그리고 26의 세제곱까지도 그 차이가 요럴 때 나란히 두 개의 차이가 2024보다 그 차이가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27의 세제곱 여기서부터는 나란히 주어져 있는 세제곱의 차이가 2024보다 크게 나와버립니다. 자, 이렇게 분모보다 클 때는 그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적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이 서로 다른 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은 경우도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옳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1000에서 26개를 뺀 경우는 n의 값이 죄다 다르겠네. 달라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얼마까지 나오는가? 0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같은 1, 2, 3, 3, 4, 4, 5 뭐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놈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26의 세제곱을 이거 계산해야 돼요. 제가 이 풀다가도 저도 짜증스러워요.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계산 많은 거 계산기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냈습니까? 다음부터 조금 숫자 작은 걸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이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수준이에요.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요. 자, 너 나를 계산해 봤더니 17,576이고 이놈을 2024로 나눴더니 그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따라서 26의 세제곱을 2024로 나눈 몫을 계산해 봤더니 8이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해야 돼.
이 컨스 계산하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출제한 건 아니지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숫자를 좀 작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m의 세제곱의 값이 1의 세제곱부터 26의 세제곱까지는 나란히 주어져 있는 세제곱의 차이가 2024보다 작고, 근데 제일 큰 경우 봤더니 8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n의 값이 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 제로는 양의 정수가 아니죠. 1에서부터 8까지의 값 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는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계산하고 싶은가요? 좋습니다. 그럼 해줄게요. 이 결과만 할게요. 27의 세제곱을 2024로 나눠서 그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27의 세제곱 나누기 2020의 몫을 구해봤더니 나는 9가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9부터 시작해서 죄다 다른 값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이 모두 몇 개 있냐고 물었죠. 자, 앞에 m값 26까지는 8가지의 양의 정수 n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7부터 1000까지는 죄다 다른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1000개 중에서 앞에 26개를 빼버린 만큼 서로 다른 n의 값이 나오죠. 따라서 계산했더니 982가지의 서로 다른 양의 정수 n이 존재합니다. 와, 혹시 이 문제 생각하더라도 뭐 며칠 걸리더라도 문제를 이해했다 그런 끈기가 있는 친구라면요, 국제경시대회 KM의 한국 대표 후보로라도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으니까는 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13, 14는 좀 어려웠고요. 15번부터는 약간의 머리만 쓰면 해결되는 것이고 계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이 뭔지는 알죠? 예, 평행이고 양쪽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등변사다리꼴 ABC에서 AB의 길이가 60, BC와 DA의 길이는 36, CD 길이는 108이다. 와, 이것도 숫자가 108, 36, 60, 뭐 적은 수는 아니네. 이때 선분 AB의 중점 M에 대하여 선분 AM 위에 점 P는 AP는 10이다. 그 다음에 P에서 BD, 선분 BD에 낸 저 등변사다리꼴 한 대각선이네. 그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죠.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F라고 하죠. 자, X는 MX, ME 길이. M에서 X에 이르는 거리와 M에서 E에 이르는 거리가 같고 선분 AF 위의 점이다. 그러면 AX 길이가 얼마이고 AF 길이가 얼마냐? 그 곱이 얼마이냐?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한 번 더 차분히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맞도록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A, B, C, D라고 하는 등변사다리꼴이요. 자, 이 길이는 36이요. 이 밑변 길이는 108이요. 이 길이 36이요. 나는 60입니다. 자, 또 차분히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M의 길이는 30이겠네요. MA의 길이도 역시 30이고요. 그 다음에 A 위에 P라는 점을 잡았어요. AP 길이가 10이요. 그럼 MP의 길이는 20이겠네. 예, 그림 차분하게 그려야 됩니다. 오, 옳지, 옳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P에서 BD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이 만난 점을 F라고 했어요. 그래? 역시 만만치 않네. 그리고 AF 위에 X라는 점을 잡았는데 그럼 MX의 길이와 그리고 ME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잡았대요. 자, 그렇다면은 AX 곱하기 AF 얼마냐 물었어요. 일단 가만 보니까는
변의 길이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AF 길이 구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X 길이도 물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간단히 풀리는데 왜 이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줬을까? 그게 좀 출제한 교수님께 제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 굳이 108과 36이라는 숫자를 줬습니까? 이 변의 길이 주지 않더라도 중학생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굳이 이 숫자를 이용한다면 방정식을 만들어 식을 써서 계산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가장 최고 핵심은 수선의 발, 직각삼각형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자, F라고 했죠? 요거예요. 나 이거 직각이에요. 나도 직각이에요. 자, M.F.E.P점을 봤더니 대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러면은 KM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요? M, F, E, P 이 네 점은 한 원 위의 점이에요. 네 점이 한 원 위의 점,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라 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옳지, 나 이렇게 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근데 X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X는 살짝 이렇게 지어놓을까요? 한 원 위에 있는 점, 왜? 아니, 대각의 합이 180도이면은 나도 합이 180도가 돼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ME라는 게 한 원의 현입니다. 원의 현과 관련된 거라면 원주각을 찾아야 돼요. 예, 나의 원주각이 뭔가 봤더니요. 요 놈이에요. 점을 찍어 볼게요. 근데 그 놈은 봤더니 나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에요. 옳지. 자, 이 각은 공통으로 같을 수, 왜 등변사들이고, 옳지, 각이 같아, 각이 같아. 그러면 쌤 뭔가 확인을 했어요. M2의 원주각을 제가 점을 찍어서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AF하고 분명히 만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나의 원주각도 A의 원주각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이놈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옳지. 결국 X라는 점도 이 원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원과 할선의 비례 관계에 의해서 AX 곱하기 AF라고 하면은 AP 곱하기 AM과 같습니다. 이거요? 순고수 닮음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쌤 해결되었어요. AX 곱하기 AF라고 하면은 이 X도 이 원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왜? 같은 원에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은 현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 길이 같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따라서 나는 AP에다가 곱하기 AM하고 같습니다. AP 길이는 10이요. AM 길이는 30이었기 때문에 나는 300입니다. 옳지, 해결되었죠. 자, 어떻습니까?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이 경시대의 문제에서는 제일 이 핵심이 되는 것이 중학교 1학년에서 도형의 작도와 합동,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는 원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15번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이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대학 입시의 어떤 논술 문제로 출제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자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잘 분할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점 X에서 출발하여 선분을 따라 한 칸씩 이동하면서 Y라는 점에 도착한다.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현대 수학입니다.
여러분 AI나 뭐 챗 GPT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학이 필요합니다. 자, x에서 y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출발점 x는 지나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경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x에서 출발해서 나 멀리 돌아갈래. 그래 갔니? 왔어. 한번 지나간 점은 지나갈 수 없으니까 위로만 가야 돼. 자, 그다음 어떡할래? 야, 재미있어. 밑으로 왔다 갔다 해볼래? 왔다 갔다 해볼래? 왔다 갔다 해볼래? 예, 이렇게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런 게 몇 개냐 물었어요. 자, 또 다른 경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나 X에서 출발할 거야.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나 밑으로 쭉 갈래. 그래, 갈래. 자, 위로 올라갈래. 밑으로 내려. 야, 내려왔어. 자, 나 이렇게 갈래. 예, 이것도 맞죠. 하여튼 X에서 출발해서 Y로 갔고,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질 않았습니다. 자, 하얗게 그린 경로와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그린 경로의 큰 차이점이라면은 여길 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하나. X 왼쪽에 있는 이런 경로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4를 지나갔어요. 그럼 하는 수 없어. 밑으로 쭉 가야 돼요. 왜? 위로 올라갔다가는 다 지나간 점이라서 못 와요.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 쭉 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일단 와야 되는가 하면은 쭉 와서 여기까지 일단 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또 경로를 택했는가 어려워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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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중에서 위를 택했고 아래를 택했고 위를 택했고 위를 택했고 아래를 택했어요. 여기도 번호를 붙여볼까요? 1, 2, 3, 4, 5라고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하얗게 제가 그린 경로는 1번에서 6번까지 X보다 오른쪽에 있지 않는 위로 올라가는 경로 6개 중에 하나 4번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야만 됩니다. 쭉 4번 해왔어요. 그 다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중에 위아래, 위아래 어디를 택할래? 5가지 중에서 위아래 택할 수 있는 2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2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와, 자, 그 다음은요 1, 2, 3, 4, 6이라고 하는 여기를 지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나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좌우지간에 이렇게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위아래 어디를 택해서 갈래를 정하면 돼요. 여기 봤더니 좌우지간에 이렇게 왔어. 아래, 아래, 위, 아래, 아래. 오케이. 5개의 위아래 중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정하면 돼요. 따라서 계산했더니 나는 7 곱하기 2의 5승 32라고 해서 224인데 저는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걸 발산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자, 어려워요. 10번까지는 그런 대로 좀 견딜만 했는데 그 다음에 후반부에 넘어오니까 이게 만만치 진짜 능력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는가 차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돌려서 다시 한번 보면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 친구라면요. 인공지능 AI, 요즘 현대 이 기술에 가장 알맞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려운 것이 또 있습니다. 16번, 역시 또 경우의 수예요. 요즘 방정식 풀거나 뭐 숫자 식 계산하는 것은 식을 그냥 로봇에 입력하면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 찾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17번 보면요.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선분 AB, BC, CD, DE, EA와 이 5개의 선분의 교점 10개로 구성된 도형이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10개의 교점 각각의 1 또는 2를 적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선분 AB, BC, CD, DE, EA 위에 적힌 4개의 수의 합은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별을 그렸네. 앞서 16번도 그랬고 지금 17번도 그랬고 이런 것이 요즘 대세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 질문할 문제라든지 어떤 지나가는 나 궁금한 거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 뭔가 점이 타타타닥 찍히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 기술들이 이런 경우에서 기술입니다. 쌤이 일단은요 1이나 2를 갖다 적는다고 했어요. 이 5개의 선분에 적히는 4개의 수의 합을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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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5개의 S는요. A에 적혀있는 수를 A1이라고 할까요? A1, A1. 2번씩 사용되네. 그 다음 꼭지점에 적힌 것을 A2라고 할까요? 이와 같이 10개의 꼭지점에 적혀있는 수를 A1부터 A10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라도 여기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어떤 수라도 나 여기에도 계산됐어. 여기에도 카운팅 됐어. 2번씩 카운팅 됐어. 너는 뭐니? 1 아니면 2라는 수야. 그럼 결국 넌 뭐가 됐니? 짝수야. 그래 너는 OS는 알았어. 4개의 수의 합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나 S는요. 짝수, 일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개의 수의 합은 그 어떤 경우도 짝수입니다. 1과 2를 이용해서 짝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2만 4개를 더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1을 4개를 더해줘도 되고요. 1, 2개, 2, 2개를 더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분의 4개의 수는 몽땅 2였거나 몽땅 1이었거나 1이 2개, 2가 2개인 경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과 2를 적는 방법의 수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나씩 한번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몽땅 1이라고 하면은 1, 1, 1, 1, 1. 나도 1, 1, 1, 1, 1. 이렇게 넣어주면 돼. 몽땅 2라고 하더라도 2, 2, 2 다 갖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1, 1, 2, 2일 때는 이와 같이 각각 한 가지씩 해서 2가지 방법밖에는 생기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나도 한 가지, 나도 한 가지, 2가지 나왔어요. 자, 이제 나를 배열할 차례입니다. 나를 배열할 차례. 1, 2개, 2, 2개를 배열할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1을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볼까? 1, 1, 1 이렇게 4개? 3개? 넣어보세요. 4개. 5개 다 넣었을 때는요 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때는 다음 같이 하면 되겠네. 2라고 하면요 어떤 선분을 가져오더라도 1, 2개, 2, 2개니까 됩니다. 오, 그래. 이런 경우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나 여기 1 대신에 2, 2라고 하고 1, 1, 1, 1, 1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된 경우. 즉, 별 꼭지점에 같은 수를 똑같은 걸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너 몇 가지니?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1, 1, 1, 1, 1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개수가 다 다른 게 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1, 1, 2, 2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 더 넣어볼까? 좋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1, 2개, 2, 2개이기 때문에 나 1, 1이야. 그럼 나 2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그럼 나 1, 2, 1이니까 나 2가 들어가야 돼. 그럼 나 1, 2, 2니까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 1, 1, 안 되네.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을 4개를 사용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1, 4개는 안 되고 1, 2개는 될 것 같다. 1, 3개, 3개. 자, 이렇게 넣고 또 채워보면 돼요. 여기 특별한 제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채워넣는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채워넣어 볼까요? 자,
나 1, 2개, 2, 2개를 써야 돼. 1, 1 들어갔으니까 2,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2, 2 들어갔으니까 1, 1이 될 수밖에 없네요. 왜? 지금 이런 경우 만들고 있습니다. 1, 1이니까는 2, 2래요. 2, 2, 1. 자, 맞게 됐나 볼까요? 1, 2, 1, 2, 1, 2개, 2, 2개. 오, 오케이. 됐어요. 아,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 있네. 그랬더니 1, 1, 1, 3개를 A, D, B로 할래? T, D, E로 할래? B, E, C로 할래? 꼭 좀 다르게 돼 있잖아. 그래, 그 5가지 있어. 그 다음에 1하고 2를 바꿔버려도 되네? 2가지가 있어. 그래서 10가지. 오케이, 되었어요. 1, 2개 쓴 것은 여기 1, 2 바꿔 여기 1, 1 넣은 거예요. 1개 넣은 경우는 아까 4개 넣은 경우는 안 됐습니다. 예, 그거 다 됐어요. 오, 다시요, 선생님.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은 이 각 선분에 적힌 4개의 수의 합이 짝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1과 2를 사용해서 짝수를 만드는 방법은 2를 몽땅 4개를 다 쓰거나 1을 4개를 써서 4, 8 또는 1, 2개, 2, 2개인 경우입니다. 몽땅 2이거나 몽땅 1인 경우는 이와 같은 꼴로 각각 1가지씩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개, 2, 2개인데 각 선분에요. 그 1 같은 것이 몽땅 다 이 끝에 주어진 경우와 3개가 그렇게 주어진 2개인 경우는 이 순서 바꿔버리면 돼요. 1, 2를 바꿔버리면 돼요. 1, 1하고 2, 2로 바꾸면 돼요. 4개인 경우는 아까 안 되는 걸 보였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만들었더니 이와 같은 경우에서 모두 다 몇 개? 2가지, 10가지 해서 14가지인 경우를 알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어떤 꼭지점을 더 많이 늘렸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 특별한 경우 없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연구하면요 여러분은 제2의 수학 허준이가 될 수도 있고 수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올수록 문제들은 그저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했다고 이거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학력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000 이하의 양의 청수 n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어진 방정식을 봤더니 문자 xyz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yz 정수해의 개수가 4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선생님 가만 봤더니요. 이 xy가 있고 x제곱, y제곱 하나가 있으면 제곱 완전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yz니까 y제곱, 오케이. 저 방정식을 고쳤더니 다음 같은 꼴이 됩니다.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2n입니다. n은 뭐예요? 1000개의 양의 정. 2n은 뭐예요? 짝수. 너 뭐니? 정수의 제곱, 정수의 제곱, 정수의 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2의 제곱, 0의 제곱, 이거 얼마 나왔어요? 8, 즉 2 곱하기 4예요. 양의 정 n값 4예요. 그런데 x 플러스 y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두 가지, 4가지가 나옵니다. 4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네. 그럼 이것도 안 되고. 그럼 또 다른 거 볼까?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나 6이야. 2 곱하기 3, n값 3이야. 제곱해서 4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가 있어요. 제곱했을 때 플러스 2가지, 8가지가 나오고 4의 배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뭘까? 2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이퀄 2 곱하기 2, n이 2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밖에 없어요. 제로는 제로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이 2n 짝수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던 정수 x, y, z 순서상이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제로라 해야 돼요. 두 개가 제로요. 오, 그래? 두 개가 제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로돼서 없어졌다면 2n은 z제곱. 이놈이 제로돼서 없어졌다면 나는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뭐라는 거 알았는가 하면 세 개의 제곱의 합이 2n 되도록 하는 것에 x, y, z 개수가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 둘, 세 개 제곱 중에서 두 개는 제로가 되어버리고 하나만 살아나면 되니까 2n이 결국은요. 내가 살았다면 완전 제곱수. 내가 살았다면 완전 제곱수입니다. 따라서 2n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 뭐 k 제곱 이런 꼴이라 해야 돼요. 이와 같은 꼴이 되도록 하려면 n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2 그리고 곱하기 또 다른 m의 제곱 이와 같은 꼴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어넣어 보세요. 완전 제곱 맞죠?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1000 이하를 물었어요. 오, 그럼 쌤 알았어요. 차례대로 하면 돼요. 2 곱하기 1의 제곱은 2가 되었고요. 그렇게 쭉 해서 제곱수를 계속 늘려서 계산해 봅니다. 2 곱하기 22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요. 2 곱하기 22의 제곱을 계산해야 돼요. 968이 나와요. 2 곱하기 23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1058이라 해서 1000을 넘어가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n 이하의 양의 정수에서 이와 같은 꼴의 수는 하나, 22개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이 m의 값이 1부터 여기까지 22까지. 그럼 모두 몇 개요? 예, 이와 같은 꼴로 해서 22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와, 이거 어렵죠, 그죠? 이런 걸 찾아내네. 4의 배수. 정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이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관건이었네요. 자, 그 다음은 19번입니다.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는 36이다. 삼각형 ABC 외접원의 호 BC 중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위의 점 D가 A에서 CD를 바라보는 각의 크기의 2배가 A에서 BD를 바라보는 각의 크기와 같다. 각이 2배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 떠올릴 것은 각의 2등분, 각의 3등분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선분 AD와 BC의 교점을 E라고 하고 AE는 20이다. BD의 제곱의 값을 구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차분히 읽으면서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C가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 ABC, AB 길이가 36, 외접원 되도록 그림을 그렸더니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자, C가 직각입니다. A, B, C라는 직각삼각형이에요. AB 길이는 36이고요. ABC의 외접원이기 때문에 AB가 지름입니다. 여기 가운데 점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볼게요. 외접원이 호 BC와 만나는 A가 아닌 점, A가 아닌 점을 호 위에 D를 잡았어요. 그런데 A에서 CD를 바라본 각의 크기를 2배 시키면은 요 각의 크기하고 같대요. 그리고 AE의 길이는 20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BD 길이가 얼마니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도 여전히 직각이겠네. 이거 막곡지가로 같으네. 닮은 꼴이에요. 36, 20,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런데 이거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요, 상가함수를 배웠다면은 방정식을 세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학생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의 2등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모양을요,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펼쳐 볼게요. 예, 똑같은 걸 이렇게 펼쳐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를 F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는 것이 있을 거예요. AE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요 각의 2등분선입니다. 그리고 나 길이 20이에요. 그럼 각 2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BE의 길이와 EF 길이는 20대 3, 36대 20이에요. 각 2등분선의 성질. 요 토막 나와 있네. 그러면 나를 18T라고 하고요. 나를 OT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럼 요놈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내면 닮은 비로 모듈이 다 그냥 계산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나를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h를 높이라는 직각삼각형,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두 개가 보이네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h제곱은 큰 직각삼각형에서 36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3t의 제곱 또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20의 제곱 마이너스 5t의 옳지 알았습니다. t가 있고 h가 있어요. 연립해서 풀면은 t와 h가 죄다 구해지겠네요. 연립해서 푸는 과정은 제가 보이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h 값을 구할 겁니다.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 했어요.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그랬더니 3분의 4가 나와. 이거 연립방식 풀면 된다 그랬어요. h 값을 구해주면 3분의 40 루트 옳지. 그러면 다 됐어요.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죄다 구해졌잖아. 이놈의 5배를 하면 이 길이가 나오고 그놈의 몇 배? h 됐고요. 그 다음에 t 값 알았고 그러면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x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예, 형시대에 출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줬더니 나는 16 루트 2가 나왔고 그놈의 제곱을 물었기 때문에 x제곱을 계산해 주면요 512가 나옵니다. 자, 계산이 있는 식은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만 쌤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삼각형에서 각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PD의 길이 X를 이와 같이 구해냈습니다. 자, 다음은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A0, A1, A100 이것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것을 구하려고 했어요. 이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A0와 A100은 A0와 A100은 0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나란히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차이가 1입니다. 따라서 A0가 0이었기 때문에 A1은 1이었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A100이 0이었기 때문에 A99도 1이었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아, 그래? 나란한 두순 0이 될 수도 있어요. 1보다 작으니까. 다시요. A0가 0이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A1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 A100이 또한 0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A99는 0이었거나 1이었거나 마이너스 1. 예,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다 봤더니 A10하고 A90 또한 같아졌대요.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나는 큰 것을 해주고요. 왜? 플러스잖아. 나도 되도록이면 큰 값을 해주고요. 왜? 플러스잖아. 나 마이너스니까 나는 되도록이면 작은 값을 해주고, 나 마이너스잖아. 나도 되도록이면 작은 값을 적게 뺐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만들어지겠네. 아, 옳지. 야, 이것도 만만치 않네. 예년에 비해서 이 KM은 문제 수준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되도록이면 나 큰 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되도록이면 나 작은 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네. A, 재료가 0입니다. 차례에 들어가면서 차이가 1인데 A5 크게 하려면 A5의 값을요. 5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큰 값이 만들어지네. 그런데 실제로는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A99요. A99. 99가 아니라 95요. A100이 0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밑으로 되도록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 이 값은요. 마이너스 5가 제일 작은 값이죠. 실제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 자, 그 다음 보자. 나 이렇게 된대요. 그래. 자, A5라고 하는 값을 5라고 해보죠. 그러면 A10이 될 수 있는 값은요. 요것 때문에 A10이 될 수 있는 값은 5부터 10까지 5칸을 가야 되기 때문에 A식의 값은 크면은 10이 되겠고 작으면 밑으로 되도록 제로. 예, 요 안에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A95를요. 마이너스 5라고 해봅시다. 되도록이면 작은 거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90이라고 하는 값은요. 내가 마이너스 5였잖아. 쭉 크게 5칸을 더 가면 되니까는 나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0,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같아지는 건 뭐 0 하나뿐이나 옳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였더니 A10의 값하고 A90의 값은 같은 값이 되려면 제로 1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나는 되도록이면 크게 해야 되죠. 나는 되도록이면 크게 해야 되는데 90이 이놈이었어요. 30칸을 더 내려가면 이놈이 나오네. 그러면 이놈에서 만들 수 있는 A60의 값은요. 되도록이면 크게 되는 값은요. 이 90에서 이 차이 하나씩 늘어서 30칸 가는 거예요. A60이 될 수 있는 값은 제일 큰 값은요. 30입니다. 물론 작게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30까지도 올 수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큰 거 넣으라 그랬으니까 30 이 큰 것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런데 보세요. 요놈이 이렇게 돼 있고 40이요. 아무리 작아도 내가 제일 큰 값 30이라 그러면은 A40의 값은요. 요놈에서 20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10, 예,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 장난 아닙니다.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 못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A5-2 곱하기 A40 플러스 3 곱하기 A60 마이너스 4 곱하기 A95의 최대값을 물었는데 A5의 값은 크봤자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쁘게 또 식을 다듬어 만들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A40 마이너스 A60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거요. 그 다음에 플러스 A60 하나 더 있으면은 6개가 3개가 됐죠. 그 다음에 나를 얼마로 넣었다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저는 다음 같습니다. 나 5이고요. 이 값은 지금 이런 값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0 따라서 40 제일 커봤자 40. 나 이 값은 30 만만치 않아서 20 얼마 나온 95가 나왔어요. 그래 뭘 발견했니? 예, 이 식의 값은요. 이 식의 값은 지가 아무리 커봤자 9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95가 돼서 등호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최대값이겠네. 등호는 언제 성립할지 다음과 같을 때입니다. A5를 5라고 하고 A95를 마이너스 5라고 하고 또요. A40을 1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A60을 30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등호가 성립하고 최대값은 95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호 공식을 외워서 수학하는 건 그건 수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선행학습 시키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지식으로 경시되어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라면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딱 주어진 것만 딱딱 할 줄 아는 아이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웠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래 너는 그냥 모범생이네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적인 재능과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는 방금 내가 설명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알아듣는 학생들입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가을쯤에는 KJMO 해설 초등부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있습니다. 그 해설 강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